점 말씀드릴게요. 브레이킹, 제가 조금 고속에서 브레이킹을 해봤는데요, 차체의 세팅이 상당히 좋은 편이잖아요. 고속에서 이렇게 달리면서 지금 고속 코너 구간이고요, 차선을 이렇게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속 구간에서 브레이킹이 들어가거나 급격한 차선 변경을 해도 차체의 밸런스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드라이브 인 마이 카, 링크드카의 김PD입니다. 소나타 DNA 차량 안에 저는 타고 있고요. 이 전편에서 소나타 DNA의 저속 구간 80km 이내의 이제 저속 구간에서의 승차감, 주행 특성들에 대한 리뷰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신 분들은 저속 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보시고 오시는 게 재밌게 영상을 보시는 방법이니까 위에 버튼을 눌러서 이전 영상을 좀 먼저 보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나타 DNA의 이제 고속 구간에 대한 리뷰를 할 건데요, 80km 이상의 속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실용 구간 120km 사이의 주행 특성과 여건이 된다 그러면 이상의 속도 X80까지도 주행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소나타 DNA의 파워트레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뭐 이번 영상을 먼저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새로운 제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됐고요. 우물정자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래서 차체의 강성이 많이 올라간 프레임으로 지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엔진은 2.0L 이제 GDI 엔진이 아니라 MPI 방식의 CVVL 타입의 엔진이 적용되어 있고요. 출력은 160마력 정도, 토크는 20토크 정도 됩니다.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 토크 컨버터 방식이에요. 등급은 지금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는 2,500만원대의 프리미엄 등급에 내비 플러스 팩이 들어가 있어요. 138만원 정도 돼요. 가격은 2,720만원짜리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소나타를 선택하신다 그러면 이 등급의 차량을 가장 많이 선택하실 것 같아요. 프리미엄 등급에 옵션을 조금 추가한, 특히나 이제 뭐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대부분은 좀 넣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한다 그러면 2,700만원씩 넘는 가격이고, 제가 하는 이제 고속 주행의 리뷰를 2,700만원짜리 차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시고 봐주시길 바랄게요. 완전히 지금 고속도로에 지금 들어온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80km, 90km 정도 지금 달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주행을 했을 때, 스포티한 주행이 아니라 다른 차들과 속도를 맞춰서 이렇게 편안하게 주행을 했을 때의 느낌은요, 저속 구간 리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진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80km, 100km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2000rpm 이상이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엔진이 2500rpm부터 굉장히 심한 소음과 진동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km 이상의 속도에서도 역시나 지금 엔진 소음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서 굉장히 거슬리고요. 그 다음에 80km 이상서부터는 이 품절음이 상당히 지금 심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2,700만원이고 경쟁 모델들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 전에 리뷰를 했던 쉐보레 말리부랑 지금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80km, 90km, 100km 구간에서의 소음과 진동은 말리부 쪽이 너무 좋습니다. 말리부는 정말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소음과 진동 대책이. 이게 원래 현대자동차가 이게 소음 진동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인데 소나타 DNA에서는 좀 약간 의외예요. 품절음도 굉장히 좀 바람 가르는 소리가 좀 크게 들어오고요. 가장 큰 문제는 엔진이죠. 뭐 엔진의 이 소음과 진동이 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 아주 초고속 영역이 아닌데도. 지금 좀 가속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소리가 역시나 RPM을 올려서 지금 주행을 하니까 110km 정도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조금 RPM 올라가면은 소리가 완전히 굉음이 나면서 진동도 굉장히, 엔진의 진동도 지금 심하게 차체를 타고 들어옵니다.
지금 승차감은 이렇게 편안하게 주행을 했을 때 100km 이렇게 크루징을 해서 편안하게 주행을 했을 때는 지금 쉐보레 말리부랑 비교를 하면은 많이 떨어져요, 승차감이. 그러니까 쫀득함, 이 노면을 읽는 능력 이런 거는 지금 소나타 DN8이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만 편안함만 놓고 본다 그러면 말리부 쪽이 많이 앞섭니다. 말리부는 굉장히 차가 조용하고 굉장히 승차감도 좋은데 소나타 DN8은 그 점에 있어서는 말리부에 비해서 좀 많이 지금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80km에서 지금 휙 하는 풍절음이 들어오거든요, 계속. 사람들이 이걸 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휙 하는 바람 가르는 소리가 계속해서 지금 좀 들어옵니다. 지금 80km에서 100km로 좀 가속을 하려고 그러면 RPM이 3000rpm까지 올라가는데 시프트 다운되면서 그 지금 엔진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엔진 소리가 크고 진동도 같이 들어와요. 3000rpm인데도. 밟아볼게요. 6000rpm이고요 6500rpm에서 시프트 다운되면서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X50 정도인데요, 차체의 주행감이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한테 차체의 거동 자체가 불안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 직진 안정성, 달려나가는 직진 안정성은 쉐보레 말리부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쉐보레 말리부가 직진을 쫙 크루징했을 때 X150, X160, X170 이렇게 가도 안정감이 굉장히 좀 뛰어난 편이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DN8은 직진 안정성 자체는 많이 좀 떨어져요. 승차감도 말리부 대비 많이 떨어집니다. 진동이 좀 많이 쉐보레 말리부 대비 많이 느껴지고요. 제일 큰 문제는 소음이에요. 소음. 엔진 소음도 소음이고 풍절음도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소음이 말리부 대비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소음 대책이. 이거 제가 너무 기대를 한 걸까요? 이거 큰일 났는데. 이 소리 뭐야, 계속 휙 하는 소리. 지금 80km인데 계속 지금 휙 하는 소리가. 단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빨리. 자, 장점 말씀드릴게요. 브레이킹. 제가 조금 고속에서 브레이킹을 해봤는데요, 차체의 세팅이 상당히 좋은 편이잖아요. 고속에서 이렇게 달리면서 지금 고속 코너 구간이고요, 차선을 이렇게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속 구간에서 브레이킹이 들어가거나 급격한 차선 변경을 해도 차체의 밸런스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지금 16인치 타이어인데도 고속 구간에서 X40, X50 구간에서도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을 하고 고속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말리부 대비 차체의 밸런스가 훨씬 좋습니다, 소나타 쪽이. 말리부는 굉장히 좀 컴포트한 세팅을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달릴 때는 굉장히 말리부가 좋아요. 그 다음에 직진 구간은 막 초고속으로 달릴 때도 그 안정감이 말리부 쪽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가감속을 반복하고 좌우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소나타 DN8이 훨씬 경쾌하고요, 차체의 밸런스 부분도 훨씬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나타 DN8의 장점이라고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컨셉이란 말이죠. 컨셉을 모르겠어요. 스포츠 세단인 건지 패밀리 세단인 건지 비즈니스 세단인 건지 지금 컨셉을 잘 모르겠어요. 패밀리 세단, 비즈니스 세단으로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주행 특성에 대한 것만큼은 도대체 말리부 대비 장점을 찾기가 힘들고요, 스포츠 세단이라고 접근을 하기에는 출력은 어쩔 거고, 이 엔진 소음 진동 어쩔 거고, 이 토크 컨버터 6단 변속기, 이 궁등 변속기 이거 어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포츠 세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좋아요. 이 차량은 나중에 나올 터보 엔진을 위한 차다. 그게 달렸을 때가 진짜다. 좋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금도 2,700만 원인데 여기다가 터보 엔진 넣고 변속기 바꾸면 3,000만 원 그냥 훌쩍 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나타 DN8을 누가 사죠? 3,000만 원 넘으면?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네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상태의 소나타는요, 파워트레인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의 컨셉을 패밀리 세단이다, 비즈니스 세단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엔진의 소음과 진동이 너무 심하고요, 풍절음이 너무나 심해요. 스포츠 세단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리스폰스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RPM을 쓸 수가 없어요. 너무나 심각한 소음과 진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귀가 멍멍해서 RPM을 쓸 수가 없어요. 차량의 RPM을.
근데 어떻게 이걸 지금 스포츠 세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죠. 출력을 떠나서 이 차량의 컨셉이 모호해지는 거죠. 만약에 소나타에다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여기다 터보 엔진이 올라가고 소음 진동 대책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소음 진동을 좀 잡아주고 변속기가 DCT라든가 이런 걸 좀 넣어준다. 그러면 소나타 자체의 차량의 컨셉은 명확하게 갈 수 있어요. 스포츠 세단으로 명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소나타를 만약에 3천만원 풀업이 아닌데도 지금 소나타의 풀업이 3,300만원 3,400만원 됩니다. 만약에 파워트레인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3,700만원 3,800만원 간다면 소나타를 과연 살까요? 아무리 차가 스포츠성이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새로 나온 소나타 DNA8은 아직은 좀 완성도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패밀리 세단이다, 비즈니스 세단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지금과 같은 엔진의 출력, 엔진의 리스폰스, 변속기 리스폰스는 충분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소음이 될 것이고요. 스포츠 세단이다 라고 한다면 뭐 출력은 둘째치고 하이 RPM을 쓸 수 없는 부분, 완전히 느려 터진 이 변속기,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는 이제 개선을 하겠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풍절음 부분, 엔진의 소음 진동 부분들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는 분명히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 생각에는 차체가 굉장히 좋은 차체고 서스펜션 세팅도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음과 진동 부분만이라도 잡으면 굉장히 좀 차가 한층 더 나은 상품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고속 구간에서는 저속 구간보다도 평가를 좋지 않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속 구간에서는 없었던 풍절음의 문제가 대두가 됐고, 초고속 영역에서의 주행 안정성 자체도 경쟁 모델인 말리부 대비 떨어지는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분명히 저는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엔진의 출력은 재원상에 나와 있는 160마력과 20토크라는 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속에서의 가속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최근의 트렌드가 말리부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다운사이징을 하면서도 1.5L에서 1.35L까지 다운사이징을 하고 터보도 붙이고 파워트레인에 대한 어떤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이제 경쟁 브랜드들이 하고 있는 거에 반해서 소나타 DNA8은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오히려 GDI에서 MPI로 다운그레이드가 됐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요.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MPI로 다운그레이드를 했지만 엔진의 소음도 잘 잡았고 이 트랜스미션이 주는 만족감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거에 비해서 소나타 DNA8은 완전 풀체인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엔진은 오히려 다운그레이드가 됐고 변속기는 변화가 없단 말이죠. 예전에 파워텍의 6단 자동 변속기를 그냥 그대로 쓰는데, 이제 경쟁 브랜드들이 DCT라든가 터보차저라든가 새로운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하는 것과 달리 현대기아차가 그런 시도들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워트레인에 변화가 없는 것까지도 좋아요.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고속주행을 했을 때 출력이 막 되게 안 나온다, 출력이 막 되게 아쉽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뭐 충분히 160마력이 느껴질 정도의 파워고, 자동 변속기 변속이 느리지만 CVT보다는 말리부의 CVT보다는 그래도 뭐 경쾌한 변속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 치더라도 소음, 진동, 이 소음 진동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차량 가격을 생각하고 또 차량의 컨셉을 생각을 한다면 더더욱 지금 이제 소음 진동 부분이, 엔진의 이 소음 진동은 한 등급 아래인 아반떼보다도 더 심하게 느껴지고요. 풍절음은 뭐 한 등급 아래인 아반떼보다 뭐 시끄럽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아반떼랑 대동소이한 수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경쟁 모델인 말리부랑 비교를 했을 때는 너무 풍절음이라든가 이 주행 소음은 너무 시끄러운 편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단점으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만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은 단단한 CC가 주는 안정감, 서스펜션의 세팅이 이 스포츠 주행과 컴포트 주행의 중간에서 굉장히 적절하게 타협을 본 서스펜션 세팅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큰 장점을 파워트레인이 다 깎아먹어 놔서 지금 현재 상태의 소나타 DNA8은
고속주행의 승차감, 가속성능 뭐 이런 거 주행 특성만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추천드리기는 힘든 모델입니다, 현재로서는. 하지만 많은 매체들에서 이야기했듯이 파워트레인에 변화가 생긴다면은 엄청 발전된 모델로, 정말 새로운 모델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문제는 가격인데, 가격이 여기서 이제 파워트레인에 변화가 생겼을 때 가격의 상승 없이 2,700만 원대에, 지금 이 차량은 프리미엄 트림이 2,700만 원인데 가격의 상승 없이 이 정도 옵션에 2,700만 원 정도를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장점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계기판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5시간 정도 주행을 했고요. 189.7km를 지금 주행을 했습니다. 연비가 이제 10.0이 나왔는데 아까 10.4 정도 나오다가 촬영을 하면서 아이드 상태에서 계속 멈춰 있으니까 연비가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유를 다시 해보니까 이 트립상의 연비가 거의 정확해요. 100% 정확하다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정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옥 조건으로 주행을 했고 15,000rpm, 6,000rpm 돌려가면서 주행을 했고, 물론 크루징도 했지만 그렇게 주행을 했을 때 쉐보레 말리부보다도 오히려 가옥 조건에서는 다운사이즈 엔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리터당 10km 이상의 연비를 보여줍니다. 차량의 급을 생각을 하고 동력 손실이 큰 6단 토크 컨버터를 쓴 것 치고는 굉장히 연비가 괜찮아요. 요 엔진이 소음 진동은 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연비는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이번에 큰 변화는 아무래도 연비, 환경 규제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편에서 소나타 D&A의 제가 생각하는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시트, 실내 공간 리뷰가 계속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나타 D&A에서 최대 장점이에요. 최대 장점. 경쟁 모델 그 누구도 못 따라오는, 가격 대비 그 누구도 못 따라오는 실내의 구성들에 대한 리뷰가 계속됩니다. 이번 편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